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뉴캐슬에게 안방에서 패배하며 지난 맨유전에 이어 2연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즌 초반 상승세와는 다르게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패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쉬운 부분은 홈 경기에서는 전승을 기록했던 토트넘이 이번 시즌 첫 패배를 당한 것이었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너무 어이가 없는 수비 실수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트리피어에게 압박을 시도하자 파비안 쉐어에게 패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는 다이어가 칼럼 윌슨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쉐어가 패스하려는 순간 두 선수 사이에는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약간의 간격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다이어는 윌슨을 등진 상태로 멀어지고 있었고 패스는 반대로 윌슨의 뒷공간으로 휘어져서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이 평소보다 라인을 좀 더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뒷공간을 노리는 롱볼에 늘 대비해야 하는데 자신의 맨 마킹 선수를 등진 상태로 멀어지는 수비 동작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오자 요리스 키퍼가 빠른 판단을 하고 공을 향해 쇄도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빠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볼이 요리스에게 도달하기 전에 원바운드도 아니고 투바운드로 왔습니다. 그 얘기는 공이 바운드 되는 높이를 더욱 파악하기 쉬워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만 집중했었는지 튀어오르는 공이 생각보다 높자 측면으로 걷어내지 못하고 애매하게 허벅지로 공을 받아냅니다. 우선 공을 걷어내지 못하고 받으려고 한 것부터 수비 미스입니다. 바운드가 애매하면 점프를 뛰면서라도 걷어냈어야 했는데 어정쩡 허벅지 트래핑을 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아직 만회의 기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수도 여기서 실수를 추가 적립했죠. 그것은 당시 다이어의 후속 수비 동작이었습니다. 요리스가 윌슨과 충돌하고 넘어지자 빈 골대로 커버를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다이어가 주심에게 어필을 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키퍼가 골대를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골문 커버를 들어가야 하는 것이 수비 선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멈추고 양팔을 벌리면서 항의를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수차례 돌려봤지만 만약 다이어가 조금만 더 집중하고 골대로 돌아갔다면 분명 막을 수 있는 실점이었습니다. 요리스가 윌슨과 충돌하는 시간은 31분 3초, 요리스가 쓰러진 건 31분 4초입니다. 골이 들어가는 것은 31분 8초니까 많게는 5초에서 적어도 4초가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1분 4초 상황에서 다이어의 위치가 여기였으니 이렇게 멈추지 않고 속도를 살려서 계속 뒤로 갔다면 충분히 슈팅을 막을 수 있었겠죠. 이렇게 최종 수비수가 뒷공간을 내어주고 골키퍼는 볼 처리에서 실수를 발생시키고 다시 최종 수비수는 빈 골대 커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 좋았던 분위기를 단숨에 엎어버리는 선제 실점이 나오며 이 경기에서의 승점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수비 실수들이 누적되면서 허무하게 추가 실점을 하고 맙니다. 요리스로부터 빌드업을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분명 아직 압박을 받지 않는 선수가 양쪽에 모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요리스가 공을 띄우면서 세세뇽에게 패스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굳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요리스가 전방으로 보내는 능력이 좋은 선수가 아닌데 양옆에 분명 동료가 있는데도 낮게 주는 공도 아닌 띄우는 패스를 측면의 세세뇽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 패스는 너무 높게 뜨면서 채공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고 이러자 알미론과 롱스테프가 동시에 압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롱스테프는 헤더로 이 공을 잘라내며 알미론에게 패싱 연결을 했고 세세뇽은 이미 위치적으로 불리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비 실책이 누적되면서 실점하는데요. 공을 소유한 알미론이 드리블을 하며 오는데 비수마가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알미론이 왼발 슈팅이 강하기 때문에 랑글레가 그것을 대비는 하더라도 반대쪽은 커버를 오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막아줘야 하는 수비구역은 이쪽인데 그럼에도 알미론이 순간적으로 툭 치고 나가는 드리블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알미론이 슈팅을 가져가려는 순간에
랑글레는 이만큼의 거리를 내어줬습니다. 사실상 측면에서 골키퍼에게 1대1 상황을 내어준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도 요리스의 판단 미스로 위험한 볼 배출, 랑글레의 수비 미스와 스피드 문제점 노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추가 실점을 했고, 이 두 골은 토트넘이 경기를 뒤집기에는 너무 큰 실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가졌던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죠. 기자들은 콘테 감독에게 요리스의 킥과 다이어의 불안한 패스로 걱정이 되지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콘테는 자신은 부상 선수에 대해서만 걱정한다고 했는데요. 콘테가 말은 저렇게 했어도 당연히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다 보이는 걸 본인만 안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자들도, 저 같은 일개 유튜버의 시선에도 요리스와 다이어의 토트넘 진영에서의 빌드업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특히 다이어는 패스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볼 컨트롤에서도 종종 불안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상대가 압박하는 거리도 적당히 있는 편이었고 그냥 평범하게 받으면 되는 공이었는데 트래핑이 튀는 것도 어디 적당히 튀어야지 첫 터치가 된 공이 여기까지 튑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실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책을 기점으로 골대 앞에서 어수선한 상황이 연출되며 선제 실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하지만 실책에 비해서 비난은 적었습니다. 그건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과 케인의 득점으로 인해 3대2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죠. 승리의 기쁨으로 실책에 물타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수는 계속됩니다. 맨유전에서도 선제골 실점에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평범하게 날아오는 상대의 패스를 그냥 본인이 가슴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애매한 위치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호이비엘에게 가슴으로 패스를 내어줍니다. 이 약한 패스로 인해서 공을 빼앗기며 선제골을 내어준 것이었죠. 이것도 명백하게 실점의 단초가 되었지만 결국 몇 번의 패스 이후에 프레드의 슈팅이 벤 데이비스 굴절로 실점이 되자 살짝 그의 미스가 희석되었죠.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골대 커버 미스뿐만 아니라 빌드업이나 수비 과정에서도 미스를 보여주며 결국 기자회견장에서 이름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경기에서 패배하는 것이 온전히 어느 한 선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기본기에서의 미스와 불안한 패스는 수비 전체의 불안감을 형성하고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플레이 위축이 수비부터 시작되어 공격진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가다 보면 경기 흐름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에게 득점까지 내어주고 말겠죠. 현재 토트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수비의 안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은 그 중심에 최근 다이어와 요리스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주중 스포르팅과의 챔피언스리그 5차전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해야 안정적으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경기에서는 수비 안정화를 찾고 반드시 16강 진출과 더불어 팀의 연패를 끊으며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